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이영하입니다. 오늘은 두통과 뇌졸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통은 의사를 찾는 환자의 절반의 이상이 호소하는 주 증상의 하나입니다. 이는 두통이 머리와 목의 질환뿐 아니라 전신질환, 환자의 성격, 사회-경제적 요인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두통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두통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약을 자가 복용하면서 지내는 게 보통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두통이 대뇌의 구조적인 원인 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두통 그 자체가 질환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두통 환자의 약 1%에서 2개 내 원인 질환이 발견되며 위와 같이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 원인 질환의 진단이 늦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통은 기본적으로 원인 질환에 의하지 않고 두통 그 자체가 원인 질환인 원발 두통과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유발된 2차 두통으로 나뉩니다. 원발 두통은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으로 대표되며 2차 두통은 굴절 장애나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 턱관절 장애 등의 치과 질환,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으로 대표되는 이비인후과 질환, 뇌막염과 같은 감염 질환, 뇌종양, 뇌졸중 등의 2개 내 질환에 의한 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 질환이 심각한 경우에도 두통의 심한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면 두통이나 측두동맥염과 같은 경우엔 어르신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증가하지만 두통의 경우는 예외로 어르신의 경우 유병률이 낮아집니다. 나이에 따른 유병률 감소로 서구에서는 50세 이후 원발 두통의 유병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른 추세가 관찰되는데요. 어르신에게서 두통이 매우 흔한 증상이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 50세 이상에서 젊은 층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두통의 원인이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더 흔해지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 신경학적 진찰 및 적절한 실험실 검사 및 뇌영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르신분들의 흔한 2차 두통으로는 뇌졸중, 녹내장, 측두동맥염, 뇌종양, 뇌농양, 뇌염과 약물 과용 두통 및 약물 유발 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2차 두통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뇌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영상 검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두통이 시작되어 수초 내의 강도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벼락두통, 외상 후 발생하는 두통, 발열을 동반하는 두통, 성격의 변화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된 두통, 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두통, 6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수주 이상 진행하는 두통,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 등이 있습니다. 많은 질환이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뇌졸중, 거미만 밑출혈, 경동맥 박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졸중 또는 중풍으로 알려져 있는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암,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에는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를 말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 뇌 조직에 혈액이 흘러나오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허혈성이 80%, 출혈성이 2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 이런 뇌졸중의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여겨집니다. 뇌졸중의 경우 갑작스러운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력장애, 어지럼이나 심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은 팔, 다리의 마비나 감각장애,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이 잘 알려져 있지만 막힌 혈관의 종류, 뇌경색의 위치, 겹순환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신경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동일한 혈관이 막힌 경우에도 폐색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진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진단을 위해선 병력 청취와 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경부강직, 심자분과 같은 일반적인 진찰을 하며 촉진으로 측두동맥 및 경동맥을 확인하며 청진으로 경동맥 잡음을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선 촬영 등의 기본적인 검사와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하고 심초음파나 홀터 검사 등의 심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영상 검사와 혈관 검사를 시행합니다. 뇌영상 검사에는 뇌 구조를 보는 컴퓨터 단층 촬영술과 자기 공명 영상을 시행하며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는 스펙트, 펫, MRS를 시행하게 됩니다. 뇌혈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중 도플러 검사, TCD, CT 안지오, MRA,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뇌 손상을 최소화해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줄이고 여러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는 급성기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이후 뇌경색이 있는 환자의 2차 예방, 즉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 인자의 조절 및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의 투여 등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뇌졸중과 두통의 연관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의 아형에 따라 두통의 빈도가 나눠지며 뇌출혈의 경우 50% 정도, 큰 뇌경색의 경우 20%, 열공 뇌경색의 경우 10% 정도 두통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혈 뇌졸중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두개 뇌혈관과 뇌막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계통이 뇌졸중에서 두통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부 영역에서 발생한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 비해 후반부 영역에서 발생한 뇌경색이 있는 경우 두통이 더 흔한데 후반부 영역에서 3차 신경과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크기에 따라 두통 발생이 달라져서 작게 발생한 뇌졸중에서보다 크게 발생한 뇌졸중이 있는 경우 두통 동반이 더 흔합니다. 뇌경색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피질하 발생한 뇌경색보다 피질에서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두통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뇌졸중 병변의 동측에 두통이 주로 발생하는 점도 3차 신경계통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두통을 일으키는 기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 신경의 통각수용체가 존재하는 혈관들의 허혈성 손상이나 혈관 확장에 의한 통증, 허혈 시 생성되는 다양한 물질이 뇌막 자극하는 경우와 뇌 부종에 의한 뇌막 팽창 등이 3차 신경을 통해 통증이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기전 외에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미막 미출혈 혹은 지주막하 출혈은 거미막 아래에 생긴 뇌출혈을 말합니다.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은 거미막 및 출혈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거미막 및 출혈 환자의 85에서 95%에서 출혈과 함께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미막 및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질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약 10% 정도입니다. 경미한 출혈의 경우에는 통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으며 2, 3일 정도면 두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20에서 50% 정도의 환자에서는 심한 두통이 거미막 및 출혈 발생하기 수일에서 수주 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경고두통이라고 합니다. 동맥류가 팽창하거나 동맥류 내에 혈액의 일부가 조금 새어 거미막 및 공간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동맥류를 치료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거미막 및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통과 함께 구역과 구토, 경부강직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두통의 양상만으로 다른 원인의 원발 및 2차 두통과 감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미막 및 출혈의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CT나 MR을 이용한 검사를 통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동맥 박리의 약 70% 환자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0% 정도에서는 눈 주변이나 안면부의 통증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박리가 발생한 부위에서만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동맥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담당하는 피부의 영역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벼락두통처럼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동측 전두엽, 안면부, 후두부에 통증이 발생하지만 양측 혈관이 동시에 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양측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흔하게 겪으며 보통 자가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두통은 원인 질환이 심각한 경우에도 두통이 심한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 두 개의 질환으로 인한 두통의 경우 감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두통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지만 두통이 시작되어 수초 내의 강도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벼락두통, 외상후두통, 발열을 동반하는 두통, 성격의 변화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동반된 두통, 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두통, 6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수주 이상 진행하는 두통,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두통 등의 경우에는 특히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통이 작거나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두통과 뇌졸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이영하입니다. 감사합니다.